오케이. 컨티뉴어스한 스페이스에서 다루는데, 실제로 우리가 뭔가 문제를 풀고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컨티뉴어스한 스페이스를 결과적으로는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디스크리트한 공간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진짜로 중요한 오늘의 수업 내용인 프리 리스폰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한글로 하면 이게 연속적 공간인 거고 이게 이산화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컨티뉴어스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이 시간에 의해서 연속적인 함수라고 하면은 디스크리트한 것은 이렇게 뭔가 딱딱딱 끊어지는 형태의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컨티뉴어스한 것 자체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실현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러한 해석적인 뭐 OD를 풀면 좋겠지만 이런 해석적인 OD가 실제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논리니어 OD를 풀게 될 거고 논리니어 OD를 완벽한 답이 있는 형태의 문제를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어프록시메이션 근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수치적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이 함수를 평가하는데 이 함수를 약간 어프록시메이트한 솔루션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겠다라는 취지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주어지죠. OD가 어떠한 변화량이 있으면은 이 변화량을 디스크릿한 어떤 타임 스텝으로 나눴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실제 이 미분값, 지금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아주 근소할 때 이게 컨티뉴어스하게 되는 거고, 0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정확해지겠지만, 0으로 가지 않았을 때 이를 근사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xt 플러스 델타 t를 결국 근사를 하면 xt 더하기 이 함수, 컨트롤 인풋의 다이나믹스의 함수에다가 델타 t를 더해주고, 이거는 약간 1차 근사예요. 그 다음에 하이어 order 텀이 있어요. 2차, 3차, 4차, 뭐 테일러 시리즈로 쭉 근사해서 이렇게 전개를 하면 하이어 order 텀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그냥 간단하게 1차로만 근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근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사해서 쭉 계산하는 것을 오일러 인터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그래서 이 오일러 인테그레이션에서 뭐 예를 들어 x라는 함수가 0에서 시작한다고 했을 때 x의 제로는 x 제로. 그럼 x의 한 스텝, 하나의 스텝을 델타 t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x의 델타 t는 처음에 x의 제로, 0의 값에서 첫 번째 x 제로, u 제로에 델타 t가 더해지겠죠? 그럼 x의 이 델타 t는 x의 델타 t에 더하기 x의 델타 t, u의 델타 t. 여기에 델타 t가 더해진 거고. 이걸 쭉쭉쭉쭉 계속 누적해서 더해지는 게 이게 첫 번째 스텝의 값이면 이게 첫 번째 스텝 값으로 여기로 다시 넘어오고 두 번째 스텝의 값이면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가는 거죠. f의 x의 2 델타 t, u의 2 델타 t, 델타 t 쭉 해서 모든 델타 t의 x 값을 이런 식으로 근사화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누적해서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게 오일러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식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예제를 보는 게 간단하게 스프링 시스템이 있다고 합시다. 벽이 있고 벽에 스프링이 있고 물체가 질량이 있어요. 여기서부터의 거리를 x. 그럼 이거를 아마 숙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텐데 이걸 모델링을 하면 x에 대한 가속도는 결국 힘이 마이너스 kx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mx 플러스 kx는 0이라는 ODE가 만들어져요. 예시니까 뭐 m을 d라고 두고 k를 5라고 줘봅시다. 그러면 즉 x 플러스 는 0이라는 ODE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거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구하면은 뭐 r s제곱 플러스 그래서 s는 플러스 마이너스 y 루트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거의 결국 솔루션은 x의 t는 t1 코사인 루트 5t 플러스 c2 사인 루트 5t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솔루션이 나와요. 이걸 그냥 풀다 보면은 이거를 뭐 초기 조건이 x의 0이 x 제로고 x 닷의 0이 결국 v 제로잖아요. x 다시 v니까 이걸 뭐 v 제로라고 했을 때 이걸 C1, C2를 이 x 제로 v 제로 표현해주면 x 제로 코사인 루트 5t 플러스 5분의 v 제로 사인 루트 5t 뭐 이런 식으로 ODE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뭐 x0를 예시니까 3, v0를 0이라고 준다면 x는 3 코사인 루트 5t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걸 ODE로 풀고 컨티뉴어스한 식으로 그냥 함수가 만들어졌어요. x는 3 코사인 루트 5t라는 이거는 그냥 그럼 t에 관해서 뭐 이렇게 플랫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함수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풀 수 있는 경우에서의 문제이고 이것을 만약에 못 푼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x 닷의 정보밖에 없어요. x 닷의 정보는 이거를 역으로 미분하면은
사인 루트 OT인데 이걸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x 닷의 정보만 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델타 t가 0.1이라고 하면 t는 0.1일 때 x의 델타 t, x의 0.1 값은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하냐? x의 0 플러스 아까 원래의 시뮬레이션식 있잖아요. 이걸 대입해주면 되겠죠? x의 0.1은 x의 0 플러스 f의 x0, u0에다가 0.1 델타 t, 0.1. 그럼 이게 함수니까 x의 제로는 3이라고 가정을 했고 이거는 마이너스 3, 2, 5 사인 5 곱하기 t인데 t가 0이에요. 곱하기 0.1. 그럼 사인 0은 0이라서 그냥 그대로 3이 됩니다. t는 0.2라고 하면 0.2일 때 x의 0.2는 x의 0.1 더하기 f의 x의 0.1 u의 0.1 더하기 0.1 더하기 델타 t니까 0.1 그럼 3 마이너스 3 루트 5 사인 여기에서는 루트 5 곱하기 0.1이 되죠? 0.1 정리를 해주면 3 마이너스 100분의 3 루트 5 뭐 사인 10분의 루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수치 값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는 거예요. x의 0.3도 마찬가지로 쭉쭉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 분사를 한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x의 0.1, x의 0.2, x의 0.3은 실제 원래 트루값 x는 3 코사인 루트 5t랑은 다른 값을 가지게 돼요. 이거 어떻게 내가 어떻게 됐지? 그럼 매트랩에서 봅시다. 잘 보이나요? 코드를 보면 오리지널 펑션이 3 코사인 루트 5t 그 t를 뭐 어쨌든 오리지널 펑션을 우리는 DT가 컨티뉴어스하게 플러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데이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컨티뉴어스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델타 t를 엄청나게 작은 값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0.0001. 그래서 이 3 코사인 루트 5t를 플러스를 하면 이런 형태의 사인, 아니, 코사인 함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프록시메이션 할 때 DT를 어떤 값으로 설정을 해주고 이 어프록시메이션의 값은 그 전의 값 더하기 ft 델타 t를 곱해준 거잖아요. 여기에서 ft u가 이게 결국 아까 마이너스 3 루트 5 사인 t 뭐 이런 식으로 나와졌으니까 이게 어프록시메이션을 한 결과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얘를 보고 이게 오리지널 함수라고 했을 때 델타 t가 1이 1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런 식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이 돼. 굉장히 값이 실제 함수랑은 다르죠. 근데 0.1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면 어떻게 되나? 꽤 많이 정확해졌어요. 이 노란색으로 지금 플랫이 된 거니까. 0.01로만 어프록시메이션 하면 어떻게 되냐? 뭐,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실제 함수랑 굉장히 더 정확해졌겠죠.
이게 오히려 뭐 0.1, 0.01 정도만 해도 보통 어프로시메이션이 잘 되는 것 같고 다이나믹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0.2면은 조금 더 이렇게 이 초록색이 0.2일 때거든요. 이게 점점 당연히 델타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리니어한 근사를 하니까 이 오리지널 함수 코사인에서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다이나믹스 펑션만 있으면 델타 t가 충분히 작은 값에서 대해서는 어프록시메이션이 꽤나 잘 될 수 있고 이걸로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할 것이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드는 굉장히 쉽죠. 그리고 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맨 처음에 어쨌든 처음에 델타 t에서는 이 여기가 항상 t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무조건 x0가 x의 델타 t는 그대로 3이 나올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플랫을 했을 때 이게 항상 이렇게 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의 함수보다는 조금 더 늦어져서 실제의 함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나 뭐 t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늦어지는 구간이 짧아지니까 실제 함수에 더 붙어서 접근하게 되는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이쯤에서 출석 체크를 하시죠. 하셨죠. 하고 오늘의 조금 더 본격적인 수업인 뉴스에 대해서 다른 말로는 이니셜 컨디션 리스폰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 가능, 응답, 뭐 이런 뜻이잖아요, 리스폰스가. 이 리스폰스가 얻어졌는데, 언제 얻어지냐? 프리라는 말이 의미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컨트롤 인풋을 0으로만 쭉 줬을 때, 얻어지는 제어의 결과값을 프리 리스폰스라고 합니다. 즉, UT가 항상 0의 모든 T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주어지는 OD, 맨날 이렇게 OD를 쓰게 될 텐데,
이렇게 OD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 이니셜 컨디션이 Y 제로는 Y 이런 식으로 OD가 주어져요. 여기에 원래 컨트롤 인풋에 관한 텀이 보통 있잖아요. 뭐 BM, 의 M 등 플러스 2 돼서 B0 뭐 이렇게 이런 컨트롤 인풋 텀이 있는데 우리는 UT가 다 0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얘가 전체가 0이 돼. 다 사라지고 0. 이러한 상황에서의 컨트롤 인풋이 0일 때 아웃풋의 함수만을 보겠다. Y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을 프리 리스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까지 풀었던 OD의 솔루션이라고 그냥 봐도 돼요. 그냥 뭐 컨트롤 인풋이 없었을 때의 솔루션. 그냥 OD를 풀면 되죠. 그러면 우리 풀었을 때 솔루션 자체가 아웃풋 Y에 대한 거는 거고 여기에서의 솔루션을 조금 더 멋진 말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한글 말로는 동차해라고 하는데 뭐 둘 다 그냥 단어가 어려워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는 게 약간 호모지니어스하다는 뜻이 어디서나 약간 일정한 항상 가지고 있는 해잖아요. 이 해라는 것은 이게 조금 더 대조적으로 보면은 컨트롤 인풋이 있을 때의 식은 F의 뭐, T, 뭐 컨트롤 인풋이니까 UT라고 할까요? F의 UT라고 합시다. 어쨌든 U, 뭐 이렇게 컨트롤 인풋이 있었을 때 FT가 0이 아닐 때 이 솔루션을 particular 솔루션 특별한 해라고 하거든요. 한글말로는 특수해. 그럼 이게 왜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이냐? 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FT라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답이 있겠죠? 근데 이 답 말고도 이 문제가 똑같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0일 때의 답이 어떤 답이 있어요? 어, 첫 번째, 얘를 풀었을 때 답이 A라고 하고, 얘를 풀었을 때 답이 B라고 합시다. 그러면 B가 답이면 B 더하기 A도 답이에요. 왜냐? 얘는 0을 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0을 더해줘도 똑같이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B에다가 어떤 A를 더하더라도 답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얘는 문제랑 상관없이, FT랑 상관없이 항상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답이기 때문에 얘를 동차의 허머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하고 그 특별한 경우에만 맞춰져 있는 이것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솔루션을 particular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ODE를 풀면은 뭐, 네, particular 솔루션과 homogeneous 솔루션 이렇게 나눠서 풀고요. 뭐 하나의 특정한 형태로만 ODE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식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실제로 다시 풀어본다고 하면 어, 가정은 YT가 2에
y-t가 SEST, yk, t는 보통의 솔루션은 이렇게 2의 ST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잘 모르지만 일단 그렇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원래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동차의 문제를 푸는 것은 AN, YN, N, T, A0, YT 이게 0일 때를 구하는 거니까 이 ST를 쭉 대입을 해주면 AN, S, AN 마이너스, S, A1, S, 이게 S. 이러한 방정식을 얻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어쨌든 EST라는 게 하나의 우리는 솔루션이니까 이게 논제라고 0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 ST는 t가 0이 이상일 때 0으로 안 가겠죠. 그래서 나눠주면 결국 이 솔루션은 이게 ST를 둘 다 나눠줘서 이거의 해를 구하면 돼. 이거를 characteristic equ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특성 방정식은 n차 폴리노미얼 이퀘이션이잖아요. n차 다항식이니까 그럼 s를 뭐 풀 수가 있겠죠. 풀다 보면은 s가 n개의 해가 있고 이게 S1, S2, SN이 있는데 그럼 그 각자의 S가 있을 때 실제 Y의 솔루션은 1부터 N까지 어떤 상수 코에피션트가 붙고 2의 SI 이런 식으로 솔루션이 나오게 돼요. 그냥 N차 ODE에서 이런 선형 ODE에서의 솔루션은 항상 이런 식으로만 무조건 나오게 된다. 그래서 특정 방정식이 구하고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구하고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풀어서 N 루트를 구하고 그럼 거기에 이렇게 더해주면은 원래의 함수의 답을 그냥 구할 수가 있다. 그냥 ODE를 푸는 방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프리 리스폰스를 보통 어떻게 푸냐.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풀고 얘를 이러한 각자의 SI를 받았으면 SI가 CI 커이피션트에다가 EST 이렇게 그냥 솔루션이 나올 거라고 가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항상 이렇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해서 제너럴 솔루션을 만들고
이제 각자의 CI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CI들은 처음에 우리가 주어진 이니셜 컨디션이 결국 n개가 주어질 거잖아요. n개의 이퀘이션이 주어지면은 n개의 CI 값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C1부터 CN까지 코에피션트를 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프리 리스폰스, 그냥 일반적인 ODE죠. 컨트롤 인풋이 0일 때 그것을 풀 수가 있어요. 조금 복잡한 말이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왜 우리가 솔루션이 항상 2의 남다 t, 2의 st 형태로 가정할 수 있냐?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해의 집합은 n차 백사 공간이고, 사실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지만 나중에 리니어 알제브라 수업에서 배울 거예요. 원래 그래서 리니어 알제브라를 2학년 때 배우면 좋은데, 어쨌든 이 해의 집합 자체가 n차 벡터 공간이고 2의 st는 여기에서 봤던 것처럼 계속 미분을 하고 계산을 하면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솔루션이 돼요. 그럼 결국 n개의 2의 st의 솔루션이 얻어졌잖아요. 그리고 n개의 솔루션이 각자 독립적이라서 겹치지가 않아요. 얘네들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이라서, 그럼 n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이 있으면 얘네들을 합쳤을 때, 리니어 서메이션 했을 때 얘네들은 결국 n차 공간을 완벽하게 채웁니다. n차 공간을 완벽하게 채웠다는 것은 더 이상의 다른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냥 이의 st가 솔루션이고 얘가 n개가 있으면은 얘만으로도 모든 솔루션이 만족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념적으로. 네, 뭐 이런 거는 넘어가고 실제로 이 ODE를 풀어보면 되겠죠. 그냥 라플라스 역트랜스폼에서 그냥 풀어도 되긴 하는데 결국 이어지고 비슷한 개념이지만 이 주어진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 제곱은 11, y 가속, y. 이 OD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캐릭터리스틱 이퀴에이션 쓰는데 이 y2 닷은 2s 제곱으로 변화하고 y 닷은 2s로 바뀌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캐릭터리스틱 이퀴에이션 돼요. 즉 s제곱 마이너스 s 마이너스 6은요. 마이너스 3, 2 해서 솔루션 루트는 s는 3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에서 루트 두 개를 구했습니다. 그럼 제네럴 솔루션은 y는 어떠한 코에피션트에다가 2의 st, 3t, c1, c2, 2의 마이너스 2t. 이게 제네럴한 솔루션이. 그랬을 때 이니셜 컨디션 y0가 11, y.0가 마이너스 2. 그럼 y0는 t0 넣어주면 이게 c1 더하기 c2가 되고 이게 y.0는 3, 이게 3과 마이너스 2가 빠져나오잖아요. 3C1, 2의 3T인데 결국 0 되니까 1이 나와서 3C1 마이너스 2C2 마이너스 이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C1은 4, C2는 7. 그래서 Y는 결국 4, 2의 3T 플러스 7, 2의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풀 수 있습니다. 그두 번째 예시로 이 처음에 첫 번째 단계에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풀잖아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루트 해들의 S는 컴플렉스 넘버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S1이 3 플러스 2j, S2가 3 마이너스 2j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결국 해의 솔루션이 2의 C1, 2의 3 플러스 2j 그렇고 C2, 2의 3 마이너스 2j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 3 플러스 2j, 2의 3 플러스 2j는 결국 뭐냐? 2의 3승 곱하기 2의 2j인데 2의 세타 j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잖아요. 즉 2의 3승에다가 코사인 2 플러스 사인 j 사인 2 뭐 이런 식으로 코사인과 j 사인의 합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C1, C2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J 사인 공통이니까 나타나지게 되겠죠. 그래서 S1이 알파 플러스 베타 J이고 컴플렉스의 루트를 가지고 있으면 얘네들은 항상 세어로 존재하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J라고 하면은 입세의 Y는 C1, 2의 알파 T 극사인 베타 플러스 2의 알파 T 사인 리얼 넘버는 2의 앞으로 빠지고 이미저리 넘버는 이 코사인과 사인 형태로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실제 예시로 풀어보면 y2-t 플러스 2y-t 0이라고 합시다. 이니셜 컨디션 y0는 6, y-0은 마이너스 10. 그럼 이거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쓰면은 s 스퀘어 플러스 2s 플러스 5는 0. 그러면 이거를 근해 공식을 쓰면 s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j 상태의 솔루션이 나와요. 그럼 제네럴 폼 y는 c1 2j 마이너스 1 플러스 2j t 플러스 c2 0 마이너스 마이너스 2j t 이렇게 됩니다. 이때 y0 이니셜 컨디션을 쓰죠. 이니셜 컨디션 y0는 c1 플러스 c2 y 가속 마이너스 플러스 2j c1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j 마이너스
이 계산을 결국 또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연립방정식을 풀면 C1은 컴플렉스 넘버가 나와. C 플러스 2j, C2는 3 마이너스 2j. 이랬을 때 얘를 그대로 쓰면 되죠. Y는 3 플러스 2j, 2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j, C 플러스 3 마이너스 2j, 2에 마이너스 2j, C. 그럼 이 하나하나가 결국 코사인 사인으로 대응이 되잖아요. 3 플러스 2j, 얘는 뭐냐. 일단 2에 마이너스 t를 빠져나오고, 코사인 2t 플러스 j 사인 플러스 3 마이너스 2죠. 2에 마이너스 t 빠져나오고, 코사인 마이너스 마이너스 j 사인 2t. 근데 코사인 마이너스 2t는 코사인 2t랑 동일하고, 사인 2t는 이게 결국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2t는 이런 식으로. 이걸 결국 쭉 잘 정리를 하면, 이게 마이너스 2t, 코사인 2t,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t, 사인 2t.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C1, C1 실다라고, 얘를 C2 실다라고 했을 때, 각자의 솔루션에 대해서 C1, C2가 나왔고, 얘를 결국 다시 정리하면 Y는 C1의 2의 S1T 플러스 C2의 2의 S2T인데, 얘가 각자 코사인 사인 가지고 코사인 사인 가지잖아요? 얘를 결국 나중에 다시 정리하면 C1  tilda 2의 알파 T 사인 코사인 베타 T 플러스 C2의 틸다 2의 알파 T 사인 베타 T라고 쓸 때, S1, S2는 어, 음, 뭐죠? 알파 플러스 가지 플러스. 그럼 여기에서 C1 틸다는 C1 플러스 C2, C2의 틸다는 C1 마이너스 C2의 J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계산해보면 나오는 거고요. 나중에 직접 계산해보면 결국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컴플렉스 넘버여도 이게 코사인 사인만 붙을 뿐이지, 이게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가 하나 붙고, 뭐 코사인 사인이 붙는다. 이런 식으로 ODE를 풀 수 있다. ODE 풀면 결국 이 알파 t를 많이 보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형태로 솔루션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가서 스테이빌리티, 한글말로 안정성이려나요?
스테이빌리티, 시스템의 스테이빌리티를 조사할 수가 있는데, 그냥 대략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어떤 볼을 놔뒀을 때, 볼에다가 공을 놨으면은 공은 이쪽으로 부르고, 여기에 있으면 이쪽으로 부르고, 그래서 결국 한 마지막에 점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잖아요. 이게 스테이블한 시스템입니다. 반대로 언덕, 무한한 언덕이 있다고 했을 때 공을 여기다가 놔두면은 얘는 계속해서 굴러떨어져서 어디론가 수렴하지 않고 어디론가 쭉 가요. 이걸 언스테이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스테이블한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 이게 중력은 있는데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에너지의 로스가 없어요. 그러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여기로 멈추는 게 아니라 주기 운동을 계속하겠죠. 같은 높이에서 왔다 갔다. 그것을 말지널리 스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스테이블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해서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마지널리 스테이블했다. 스테이빌리티에 대한 개념적인 생각은 그렇고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2의 t, 2의 st 형태의 함수의 아웃풋이 나왔는데 2의 t를 그려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익스포넨셜 함수가 계속 커지는 거거든요. 이게 뭐 2의 t, 2의 2t, 2의 3t s가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더 독특하게 익스포넨셜한 이런 식으로 이 ST의 형태가 나타나지겠어. 반면 2의 마이너스 ST라고 한다면 여기는 다 1에서 만나요. 여기서도 다 1에서 만나고 약간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게 2의 마이너스 T, 2의 마이너스 2T, 2의 마이너스 2T S가 0보다 크면은 계속해서 커지는 시스템이고 S가 0보다 아 S가 0보다 작으면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그러니까 결국 t가 0으로 갈 때, t가 무한으로 갈 때, 이게 st는 0으로 가요. 얘는 t가 무한으로 갈 때, 이 st는 무한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 시스템 스테빌리티를 좀 더 포멀하게 기술하면, 리니어 시스템이 스테이블 하는 것은, 스테빌리티에 대한 데피니션이에요. 정의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t가 무한으로 갈 때, yt가 0으로 간다면은, 어떤 상황에서? 프리 리스폰스에서. 컨트롤 인풋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컨트롤 인풋이 주어지면은 당연히 이게 내가 볼 하나에 공을 놔뒀다고 하더라도 내가 갑자기 볼을 툭툭 치고 하면은 여기로 수렴이 안 올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 우린 컨트롤 인풋을 전혀 주지 않고 프리 리스폰스에서 상황일 때 YT가 0으로 간다. 라고 하면 이게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럼 반대로 이렇지 않은 시스템을 스테이블이라고 하겠죠.
그전 예시에서 본 것처럼 만약에 SI 이 루트를 구했는데 얘네가 실제 밸류에 SI real SI가 0보다 크면 2의 3t라고 생각했을 때 얘는 쭉쭉쭉 증가하죠. SI가 0이면은 2의 0이니까 일정합니다. SI가 0보다 작으면 쭉 감소해서 이렇게 감소하게 돼. 이렇게 증가하는 SI가 0 이게 단순히 숫자일 땐 쉬운데 SI가 컴플렉스 넘버라고 해봅시다. 즉 SI는 파이 플러스 J 베터. 그럼 이거를 결국 우리가 솔루션을 구했을 때 2의 ST를 구하잖아요. 그럼 2의 ST를 구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2의 알파 I T 코사인 베타 T 더하기 J 2의 알파 I T 사인 베타 T잖아요. 코사인이랑 사인은 사실상 이런 주기함수인 거고 결국 크기의 감소는 2의 알파 I에서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알파 i가 0보다 작을 때, 알파 i가 0일 때, 알파 i가 0보다 작을 때, 알파 i가 0보다 크면은 주기 함수가 점점점 커지는 형태라서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알파 i가 0이면은 얘는 컨스탄트하니까 주기 함수가 일정한, 그리고 알파 i가 0보다 작으면 이게 점점 증가해서 수렴하는 이러한 형태의 함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 뭐냐? 리얼이든 컴플렉스이든 상관없이 그 상황에서의 리얼 밸류, 이미지너리 밸류가 아니라 리얼 밸류만 따져서 이 리얼 밸류가 0보다 작으면 항상 디케이 하기 때문에 스테이블합니다. 결국 프리 리스폰스의 솔루션이 yt가 시그마의 ci 2의 x i t 이런 형태잖아요. 하나라도 뭔가 발산하는 게 있으면 결국 나중에는 다 발산하게 돼요. 이게 결국 시그마 덧셈이기 때문에 시그널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감소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증가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CI가 작다고 하더라도 0이 아닌 이상 시간이 무한으로 가면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모든 루트에 대해서 모든 루트가 다 스테이블 해야 되는데 이 모든 루트가 스테이블하다는 것 자체가 계속 감소를 해야지 0으로 가야지 0으로 가니까 y가 0으로 가니까 리니얼 시스템이 안정하다 스테이블하다는 것은 모든 루트가 이 컴플렉스든 리얼이든 상관없이 거기에 리얼 파트를 따졌을 때 그 리얼 파트가 다 0보다 작아야지 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하나라도 리얼 파트가 0보다 크다. 큰 게 있다. 그럼 얘는 바운드가 없이 뭔가 제한이 없이 무한으로 계속 커지는 거 돼. 그걸 볼 수 있음. 약간 조금 특별한 경우로 리얼 파트가 0인 것은 없는데 아니, 0보다 큰 것은 없는데 리얼 파트가 약간 딱 정확하게 0인 게 있다. 이건 컨스탄트 하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컴플렉스 가지고 있으면은 운동을 하거나 일정 값을 유지하는 식으로 나타내줄 수가 있어요. 오실레이트를 하거나 컨스탄트로 유지하거나 이거를 아까 말했듯이 뭐 마지널리 스테이블 하다가 마지널리 스테이블은 마지널리가 붙은 스테이블이라고 스트릭트하게는 언스테이블 수 있다. 스테이블하다는 것은 이게 결국 0으로 가야지만 스테이블하다고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의 ST 형태에서 이게 감소하고 뭐 커지고 이런 것을 봤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감소하냐를 따지고 있는 게 타임 컨스턴트라는 질. 타임 컨스턴트는 뭐 차오라고 보시면서 프리 리스폰스의 속도를 나타내주는 값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x의 t 플러스 x 그러면 뭐 이러한 간단한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어 x 맨날 y로 썼으니까 y로 쓸게요. y 다 t는 yt는 y 제로 2에 마이너스 t 이렇게 솔루션이 나오잖아. 이렇게 yt가 나오게 된다는 거고. 이랬을 때 t가 대략적으로 3이면 2의 마이너스 3인데 이게 수치적으로는 어떤 값이냐? 0.05에 이 말은 y가 대략적으로
원래 값에서 5% 정도로 분수를 했다. 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y 닷기가 3yt군요. 그럼 yt는 y제로에 2의 마이너스 3t잖아. 그럼 2의 마이너스 3t는 2의 마이너스 t보다 3배가 빠른 리스폰스를 가져야 돼. 이게 yt면은 이게 y 3, 2의 마이너스 3t일 텐데 y는 5%로 가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냐? 여기서는 t가 1초면 돼. 어쨌든 2의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즉, 얼마나 빨리 뭐 5% 정도에 도달하냐.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줄어드냐는 이 결국 여기에 붙어 있는 콘스턴트, 코에피션트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2의 ST에서 S가 컴플렉스 넘버여도 그럼 2의 알파 플러스 제타, 제이 베타 일 텐데 결국 여기에서 감소하는 크기는 리얼 넘버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 리얼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리스폰스는 빨라진다. 아니. 맞죠? 맞나?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음수의 밸류이긴한데 이 마그니튜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2의 마이너스 t보다 2의 마이너스 3t가 리스폰스가 빠른 거니까. 그게 fast.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타임 컨스턴트 이 타임 컨스턴트는 각자의 루트에 대해서 다 정의가 되는 밸류이고 이 s에 대해서 리얼 파트의 절대값 분의 1로 타임 컨스턴트를 정해. 컴플렉스랑 리얼 넘버랑 상관이 없기 똑같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럼 결국 이 우리는 이 5%라고 한 밸류는 타임에다가 3배를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모든 프리 리스폰스는 약간 하나하나의 이렇게 탑으로 정해줄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각자 5%까지 대략적으로 5%까지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타임 컨스탄트의 3배입 3타우의 시간에 맞춰져서 항상 5% 정도로 감소한다. 이게 뭐 이런 형태의 사인파더라도 이 사인파가 이런 식으로 점점 감소를 하고 있는 게 2의 마이너스 알파 t에 의해서 이게 오리지널 매그니튜드의 5%가 되는 걸리는 시간은 3, 4, 3,
아,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직접 해보면, 그려보면은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S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0.5 일 때가 있어요. 얘는 즉 2의 마이너스 2t, 2의 마이너스 t, 0, 2의 0.5t에 대응을 하잖아요. 이것을 리얼 넘버와 이미지너리 넘버로 S를 표시한다고 했을 때 이게 리얼 펄트고 이미지너리 펄트면은 얘는 다 리얼이니까 0.5,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잖아요. 이렇게 루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얘를 1, 2, 3, 4라고 하면은 얘를 결국 2의 ST를 플러스 했을 때 여기가 1, 2의 0t는 1이네. 이 컨스턴트한 게 2일 거고 감소하는 게 좀 느린 게 있고 뭐 빠른 게 있고 빨리 감소하는 게 4겠죠. 이게 3이고 반대로 이렇게 커지는 이게 1. 사실 t가 우리는 0보다 클 때만을 따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프리 리스폰스가 나오는 거죠. S는 아까 플러스 베타죠.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절수. 여기서 알파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0.5라고 하면은 S를 플러스를 하면은 아, 뭐 베타가 대략적으로 2라고 하시. 그럼 2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얘네들은 페어로 이렇게 해가 존재하는데 얘를 1, 2, 3, 4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결국 나타내는 것들은 코사인이니까 사인이니까 코사인이라고 했을 때 이게 유지될 수 있는 이게 2번이 되고 이게 점점 커진다.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좀 이게 1번일 거고 점점 작아지는데 더 빨리 작아지는 것과 더 천천히 작아지는 게 있겠죠? 더 빨리 작아지는 게 4번. 그리면서 못 그렸는데 3번, 4번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프리 리스폰스가 나온다. 그래서 이 S 루트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의 루트를 S를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 S를 보통 알파 플러스 베타 제이로 놔두면은 여기에 플레인을 LHP 랩탑 플레인이라고 여기에 플레인을 RHP라고 합니다. 그래서 S가 RHP에 있으면 뭐 홀이 여기 있다고 하면 얘 값은 이렇게 쭉 증가하면 되고 0이면은 컨스턴트 0보다 적으면은 감소 얘도 다른데 얘는 더 빨리 감소 여기에만 있으면 일정 값으로 사인파 여긴 컴플렉스니까 사인파인데 점점점 형태로 커지는 삼각함수다. 얘는 점점점점 작아지는 삼각함수. 이런 식으로 각자의 메세 루트를 리얼과 이미저리너리 쪽에서 나타내고 걔네들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커지는지 일정한지 작아지는지는 리얼 파트에만 연준이 되고 근데 이게 컴플렉스로 가면은 사인카로 가고 일정한지 커지는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나타내고
뭐 이걸 편하게 보기 위해서 RHT, LHT 라는 용어를 써. 근데 단순하게 그냥 리얼 넘버를 보겠다. 리얼 넘버에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용어 정리를 하는 거지.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나요? 없으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